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자는 국민청원이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곧 2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고 20만 명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청와대가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어차피 쓸만한 내용이 나오는 적은 없지만 말이에요. 더민당도 공매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맞습니다만 이게 공매도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안철수 씨도 이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이 난다. 이 말도 맞습니다만 역시 공매도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공매도는 작년 3월부터 일시적으로 금지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6개월간 공매도를 중지해요. 그리고 한 차례 더 연장돼서 총 1년간 금지되죠. 그게 풀리는 시점이 올해 3월 16일이에요. 공매도가 3월부터 재개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청원이나 더민당은 이걸 영원히 금지시켜버리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금융위도 정치권에서 때리니까 입장이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월에 재개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3월에 그냥 재개하는 건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한 발을 빼고 있어요. 지금은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니까 법이고 논리고 이성이고 절차고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우선 공매도가 뭔지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주식은 오를 때 돈을 벌고 내릴 때 돈을 잃는다.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오를 때, 내릴 때,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없을 때 각각 돈을 버는 구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분은 다들 들어보셨을 인버스, 곱버스 등도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구조로 짜놓은 거예요. 공매도도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거래 방식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자기 소유가 아닌 주식을 파는 거예요. 주식은 단지 단기적 시세 차익을 위해서만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도 있고 배당을 노리고 하는 투자도 있고 의결권을 가지기 위한 투자도 있어요. 보유 목적이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주는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 주식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주식시장 또는 특정 주식의 하락을 예측하는 어떤 투자자가 이 주식을 빌립니다. 빌려서 팔아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오늘 빌린 주식을 다시 주식으로 갚기로 약속을 하고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판 돈으로 다시 같은 양의 주식을 삽니다. 더 싼 가격으로 사죠. 그리고 그 주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이자를 지불해요. 증권을 빌렸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칼전자 주가가 현재 100만 원인데 저는 이게 곧 50만 원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지칼전자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서 100주를 빌려요. 이자를 100만 원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요, 오늘. 그러면 1억 원이 생겼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지칼전자가 실제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100주를 삽니다. 50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들죠. 그러면 아까 그 기관에 100주와 주식 100주와 이자 100만 원을 갚습니다. 기관은 똑같이 100주를 가지고 있고 1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생겼어요. 저는 5천만 원을 먹고 100만 원 이자를 내서 4,9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공매도의 구조예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네, 손실이 납니다. 외국에서는 공매도를 그냥 숏셀링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한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빅쇼트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거기서 쇼트가 바로 이걸 말해요. 반대로 주식을 사는 포지션은 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숏과 롱인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그냥 거래의 일종이에요. 부정적 뉘앙스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냥 롱도 있고 숏도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공매도라고 불러요. 빌공자를 써서. 그러니까 뭔가 공허하고 잘못된 것, 비정상적인 어떤 것, 불법적인
상투적인 느낌, 뭔가 없는 주식을 속여서 파는 느낌이 듭니다. 이 용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가 시작부터 선입견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매도는 그냥 거래의 한 형태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일 뿐더러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은 목적이 제각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올랐다고 팔고 내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투자 목적에 맞게 전략을 구사하고 주식을 그에 맞게 이용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오를 것이라 판단될 때 사고 내릴 것이라 판단되면 그냥 팔고 돈을 쥐고 대기해야 돼요. 그러나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수익 추구가 가능한 겁니다. 주식을 팔 생각이 없는 투자자는 공매도로부터 이자 수익이 생겨요. 또한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정보를 더욱 능동적으로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감시 기능이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게 하고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더욱 합리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요. 이건 터키 중앙은행의 공매도에 관한 연구 논문인데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정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가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공매도는 정보 전달의 지연을 줄이고 회사에 관한 정보가 빨리 시장에 알려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격 결정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매도의 금지는 시장에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주가에 대한 고평가와 유동성 저하를 가져온다. 이 논문은 옥스퍼드대에서 발간한 파이낸셜 리뷰에 실린 공매도에 관한 연구인데 결론은 같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이고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더 근접하게 한다. 공매도는 어닝 쇼크에 따르는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없애주고 실질적인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가격 변동을 줄인다. 공매도의 존재가 시장에서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런 순기능은 공매도에 대한 제한이 적을수록 트레이더들이 공매도를 더욱 활발하게 할수록 강화됐다. 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특히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래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한다.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매수의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공매도가 팔아서 가격을 낮춘다면 매수는 사서 가격이 오른다. 두 가지는 방향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매도는 잘못된 것도 아닐 뿐더러 공매도가 주가의 하락을 가져온다. 장기적인 시장 펀더멘탈에 데미지를 준다.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매도가 매도세라서 가격 하락을 가져오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말은 그러면 일반적인 매도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돼요. 매도도 가격 하락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주식을 팔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금지시키면 주가가 막 오르겠네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매도는 다시 안 살 수도 있지만 공매도는 반드시 그만큼을 다시 사죠. 저쪽에서 주장하는 그동안 코스피가 3,000을 못 넘었는데 공매도를 금지하고 3,000을 찍었다. 공매도 때문이었다.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혀 지식이 없는, 전혀 공부를 안 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매도 자체를 금지한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사는 것만 가능하지 파는 건 안 된다. 이러면 코스피가 막 4,000, 5,000, 6,000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공매도 제도가 실제로 개인에게 불리하냐?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못하게 하니까 불리할 수밖에요. 도구가 하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개인에 대한 제한을 풀어서 해결해야지 법으로 기관과 외국인만 가능하게 해놓고 운동장이 기울어졌으니까 법으로 다 금지시키자. 무슨 논리가 이렇습니까? 공매도가 불법에 이용된다? 이건 숏과 숏 앤 디스토트, S&D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숏 앤 디스토트는 공매를 걸어놓고 그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주가 조작이고 범죄죠. 당연히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럼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매는 그런 게 없나요?
작전주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놓고 가격을 띄워서 파는 거, 영어로는 펌프 앤 덤프라고 합니다. 그러나 작전주나 작전 세력이 있다고 주식시장을 닫아버리지는 않아요. 강도가 있으니까 칼을 금지시키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로 공매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막아야 되는데 이 건은 시스템의 오류로 일어났다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건이에요. 이런 걸 두고 이거 봐라, 공매도는 나쁜 거다, 오류가 나면 시스템을 고쳐야지 장을 없애버리나요? 지금 공매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다 이래요. 지들이 법으로 일부만 막아놓고는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없애라. 주식시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두고 공매도만 범죄가 일어난다면서 없애라. 시스템 오류를 두고 기관이 불법을 저지른다, 없애라.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공매도 중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공매도를 영구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도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를 중지했던 나라가 있는데 이제는 다 풀었어요. MSCI는 세계 최대의 증시 관련 지수를 뽑는 기관입니다.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는 한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영구적으로 이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공포는 만들어진 공포예요. 시장 하락을 가져온다, 불법 거래가 일어난다, 다 사실이 아니에요. 또 벽에다가 귀신을 그려놓고 그게 무섭다고 그걸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지향한다는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에 빠져서 선진화를 거부하고 발전을 거부할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